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자 인코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ASCII 코드, EUCKR, CP949, UTF-8, UTF-16이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컴퓨터는 0과 1, 다른 말로는 없다, 있다, 이것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컴퓨터는 이진수라고 배우고 있는 숫자 체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으로 사용하여 이렇게 많은 자료형들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 중 논리형과 정수형, 실수형은 숫자만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0과 1, 있다 없다로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요. 논리형도 표시가 가능하고 정수형도 실수형도 약간의 기법만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자형은 좀 애매한데요. 단순히 이진법을 갖고 문자로 매핑한다고 하면은 문자로 바꾼다고 하면은 중간에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코드표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0은 A, 0은 기역 이런 식으로 뭔가 정해진 약속대로 중간에 매핑을 해줄 하나의 표가 필요하게 되는 건데요. 이 문자형에 관해서 오늘은 어떻게 이 이진법의 숫자를 문자로 바꾸고 돌리고 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가 사용하는 이진수는 011, 001, 001, 11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것은 컴퓨터는 이해하기 쉽지만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세 자리씩 쪼개서 8진수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자리씩 쪼개서 16진수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 16진수는 결국 이제 헥사코드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될 표는 헥사코드로 표시를 해놨고요. 네. 이진수는 컴퓨터가 보는 숫자, 그리고 8진, 16진수는 우리가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숫자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아스키 코드표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아스키 코드표인데요. 이게 굉장히 널리 사용됐었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이런 데 말고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 아스키 코드를 갖고 이 문자표로 사용했어요. 코드표라고 말을 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요 색칠된 부분, 헥사 코드표 쪽을 보시면요. 요 보이시죠? A, B, C, D 문자 쪽을 보시면 Z, 영어만 표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숫자거나 특수 문자들,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사용하는 문자들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아스키 코드표라고 불렀고요. 7비트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7비트라고 하는 것은 1비트가 0하고 1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7비트면 2의 7승이죠. 계산을 해보시면 128, 네, 128, 8개의 숫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이제 이 아시아권이나 다른 문자를 쓰는 국가에서는 이제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스키 코드를 확장하게 되는데요. 초반에는 이 7비트 코드에서 한 비트를 더 늘려서 8비트를 제공합니다. 요 한 비트를 늘리니까 당연히 곱하기 2가 2승 제곱이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곱하기 2가 되는 효과가 나고 128개의 문자를 더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뭐 자기가 표시하려고 하는 언어들을 넣어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코드표를 각자 이제 코드표라고 불렀는데 자기가 쓰고 싶은 코드표를 각각 맞춰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한글을 쓰는 데서는 그 남은 공간에 한글을 채워놓고 또 이제 그거를 주고받을 때는 서로 그 코드표로 서로 한글을 쓸 거라고 나머지 공간에 맞춰놓고 쓰거나 그래서 나중에 어디 찾아보시면 되게 많은 뭐 이렇게 언어별로 또 코드들이 있을 거예요. 코드표 숫자들이.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우리나라 나름대로 이 아스키 코드를 확장한 여러 가지 뭐 문자 체계를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조합형이다, 완성형이다, 뭐
되게 많았어요. 뭐 이런 걸 쓰다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표준으로 정해진 거는 KSX1001이라는 이게 완성형 코드표를 우리가 이제 완성형 쓰게 됐었고, 이게 좀 더 확장돼서 결국은 이제 EUC KR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완성형에다가 KSX1001이라는 완성형에다가 예전에 아스키 코드표를 포함하고 있었던 KSX1003 요 두 개의 저희 이제 표준 합쳐가지고 이제 EUC KR을 만들게 됩니다. 요 EUC KR은 이 2바이트의 문자 코드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총 2350자의 한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왼쪽은 아스키 코드표고 오른쪽은 EUC KR을 표시하고 있는 코드표인데요. 가 같은 경우에는 B0A1 네, 이런 식으로 써서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여기는 B 다 헥사 코드고요. 네. 16진수 4개로 지금 표시하고 있죠. 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표시할 수 없는 문자가 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P949라는 EUC KR의 남는 범위를 활용해서 8820자를 추가해 총 11172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EUC KR은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다른 나라랑 또 호환이 안 돼요. EUC KR은 당연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EUC JP를 쓰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서로 이게 약속된 코드표가 아니기 때문에 호환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EUC KR을 많이 쓰긴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럼 이 한글이 깨져 보이거나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디코딩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언어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유니코드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요 유니코드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영어를 표시하고 있는 유니코드 부분이고, 오른쪽은 이제 한글을 표시하는 유니코드 부분이에요. 보면은 헥사코드 4개가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죠? 2바이트. 2바이트가 있으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다 보면은 2바이트가 필요하게 되는데, 예전에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는 서양이나 이제 이런 특수 영어가 아닌 걸 쓰지 않는 나라들, 영어를 쓰는 나라들은 사실 헥사코드 2개, 즉 1바이트면 충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니코드 쓰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되게 쉬운 얘기처럼 들려도 이 쪼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들이 지금까지 쓰던 의 양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1바이트면 표시되던 문자들이 2 곱하기 2를 해줘야 이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인코딩 방식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에 또 계속 배울 거예요. 결국 어쨌든 역사는 보면은 아스키 코드라고 말하는 거는 뿌리가 INC부터 아스키 코드에서 1비트 늘렸던 INC, 그 다음에 뭐 그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또 코드표를 만들고 통합돼서 EUC KR이 됐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글자를 확장시킨 CP949까지 가게 되고요. 우리가 주로 쓰는 건 EUC KR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코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니코드표가 있긴 한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인코딩하는 방식에 따라서 UTF-8, UTF-16, UTF-32로 나뉘게 되는데요. 가변적으로 바이트를 정할 수 있는 UTF-8이 지금 주로 쓰입니다. 이 UTF-8에 대해서 계산법은 이제 아래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 사이트 하나, 블로그 하나 참조할 수 있는 블로그 하나 뒀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런 코드에 대해서는, 인코딩 방식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필요하신 부분 공부하시면 되고요. 일단 제 수업에서는 이제 문자를 헥사코드로 바꿔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실제 이 문자가 정말로 컴퓨터가 이진수로 그렇게 저장을 해놨는지를 보고 싶잖아요. 우린 단순히 눈으로 보는 거는 밑에 이게 EUCK라는 이런 글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노트패드를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헥스 에디터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세요. 요 2개 설치법은 잘 모르시겠으면 역시 블로그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치하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메뉴 중에 인코딩 하는 거를 바꾸면 저렇게 INC라든지 UTF-8이라든지 이렇게
그 저장할 형태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설치하신 거에서 뷰인 헥스라는 저 헥스 에디터에서 하면은 헥사 코드로 그 문자가 보여요.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실 건데요. 먼저 이제 안시 아스키 코드로 만든 거죠. 안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시는 이제 16진수, 즉 16진수 두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16진수는 총 4비트가 필요해요. 16자리다 보니까 2의 4승, 2, 4, 8, 16. 그래서 4비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걸 두 자리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8비트가 필요하고요. 이 8비트는 우리가 1바이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바이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보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그 안시에서 A를 갖고 헥사 코드로 변환해 보면은 61번으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61은 네, 61 어딨죠? 여기 있죠. 61은 A가 맞죠. 네, 헥사 코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헥스에서 61은 A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확장돼서 나왔던 EUC KR, EUC KR은 2바이트가 필요하다고 했죠. 16진수 4자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역시 똑같은 계산 방법으로 16비트가 4자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잘못 말했습니다. 16비트가 필요하게 되고요. 16비트니까 8비트가 2개 있는 거, 꼭 2바이트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역시 가를 갖고 헥사 코드로 바꿔보면은 B0, A1. 네, 여기서 보면 여기죠. 맞죠? 그러니까 EUC KR의 코드표랑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빠르게 유니코드로 한번 보면은 유니코드는 당연히 역시 4자리가 필요한 언어예요. 지금 이거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하다 보니까 총 4자리가 필요하게 되고요. 16진수.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8비트 2개, 꼭 2바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A를 유니코드로 만들어 놓고 헥사 코드로 변형하면 41번. 41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요 41번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0041. 41입니다. 0041번. 근데 이제 신기하죠? 왜냐면 41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왜 0041로 나왔어야 되는데 왜 41로 나왔지? 네, 이거가 바로 이제 유니코드를 넘어간 UTF-8에 대한 저장 방법 때문에 이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가도 한번 찾아보면은 이제 바꿔보면은 네, AC00 AC00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또 AC00이 아니고 EAB080이죠. 왜 이렇게 저장이 됐지? 역시 이건 유니코드를 다시 이거는 표로 갖고 UTF-8이라고 인코딩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인코딩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계속 배워보겠습니다. 이 인코딩 방법이 나온 이유는 이 서양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국가들이 이제 왜 우리가 공간을 2배를 사용해야 되느냐? 니네들이랑 똑같이 표준화 시키려고. 솔직히 얘네들이 뭐 한글 사이트나 일본어 사이트를 들어갈 일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글자 깨진다고 불편할 일이 뭐가 있고. 우리가 일본 사이트 잘 안 들어가듯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코딩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건 UTF-8 인코딩 방법이에요. 이 인코딩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언어마다 이제 다른 바이트를 이제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영어는 그대로 중요한 거는 영어는 1바이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만이 없겠죠. 용량이 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코드표 범표에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대부분 여기가 이제 기존에 쓰던 아스키랑 비슷한 부분들이에요. 네. 여기는 그대로 그냥 인코딩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언어들에 따라서는 이제 2바이트가 되거나 3바이트가 되거나 4바이트가 되는데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표가 AC00에 속하기 때문에 AC00 세 번째 줄 여기에 속하게 되니까 3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2바이트가 돼야 되니까 3바이트가 된 거죠.
사실 뭐 이런 것 때문에 UTF-16도 나오고 32도 나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세계적으로는 자기들이 영어권 국가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UTF-8로 가게 돼 있어요. UTF-8. 한글은 좀 손해를 보지만 어쨌든 영어는 그대로 1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래서 이 앞에 여기는 마스크 코드라 그러거든요. 마스크 코드를 그냥 놔두고 그 안에다가 이 AC00을 이진수로 바꾼 숫자를 쪼개가지고 그 저 부분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요. 아까 이 표시됐던 ZZZ, YYY, XXX에다가 요 네 자리, 그 다음에 6자리, 그 다음에 또 6자리 이렇게 쪼개가지고 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코드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넣으면은 EAB080이 되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유니코드표에서 매핑을 시킨 다음에 UTF-8로 인코딩을 시켰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인코딩과 디코딩 방식은 같아야 돼요, 결국. 즉, 우리가 맨날 깨지는 글자를 보거나 하는 거는 이 인코딩 시킨 방식대로 디코딩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거를 한번 변환시킨 문자를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코드로 다시 읽어와야 되는데, 맞지 않은 해석 방법으로 읽어오니까 글자가 깨지거나 그렇게 됐던 거죠. 네, 이상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